실전 엘리어트 파동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당분간 쉬겠다고 했는데 오늘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연구한 엘리어트 파동을 작년 4월 27일부터 약 10개월 동안 10번 동영상을 올렸는데 10번 중에서 7번은 변곡점이 일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투자자문업체 엘리어트 파동 연구소를 오픈하게 되어서 오늘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실전 엘리어트 파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번째 올린 동영상 날짜를 보면은 2월 24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주말 동안 파동 분석하고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면은 월요일 새벽 2, 3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동영상을 올린 지점은 이날이 아니고요. 금요일 장 마감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이날 올린 10번째 동영상에서 2월 26일 코스피 지수 2073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고, 만약 2073을 종가로 7포인트 하향 돌파하면은 연장 파동이 발생하여 2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 개별 종목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가 2월 25일 2071에서 지지받고 상승하기에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파생상품 코덱스 인버스를 매도하고 NC소프트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흐름이 코스피 지수 26일날 2059까지 내려갔지만 종가 부분에 다시 2076으로 상승하기에 저는 NC소프트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요. 이날 27일에요. 시가 2073에서 시작한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이상 하락하기에 NC소프트 매도하고 코덱스 인버스 다시 매수했습니다. 2월 25일 인버스 매도하고요. NC소프트 매수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2월 27일 코스피 지수가 2073에서 종가로 7포인트 하향 돌파하기에 NC소프트 다시 매도하고요. 지수와 반대로 움직이는 코덱스 인버스 매수한 내역입니다. 제가 NC소프트를 매수한 이유는요, 제일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했습니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크면은 개별 종목들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강한 종목들은 떨어지더라도 다른 종목에 비해 작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21선이 살아있는 종목들은 떨어져도 작게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빨리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강한 종목들도 시장의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면은 다른 종목들보다 늦게 21선이 꺾이면서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개별 종목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주가는 21선을 하락했지만은 21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이 종목은 다른 종목들보다 빨리 강하게 상승할 것입니다. 비슷한 모양이지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꺾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강하게 반등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스피 지수를 이끌어왔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좀 대형주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은 파동 분석해보면은 코스피 지수 분석과 함께 시장의 방향이 일치하는지 크로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은 일봉에서는 상승 추세 후 조정을 보이고 또다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쉬운 패턴인데요. 21선이 꺾였고요. 시장의 흐름이나 종목의 흐름을 볼 때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긴 시간을 봐야 합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긴 시간 상승 추세가 여기서 끝나고 A 파동 이후에 반등 B 파동이 끝나고 하락 C 파동이 최소 이 지점 이하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도 1년 이상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에 세뇌당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상승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하이닉스도 21선이 꺾이고 조정이 다른 때보다 가파르고 깊게 나왔고요. 거래량도 증가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상승 추세는 여기서 마감되고 A 파동 이후에 반등 B 파동이 완성되었고요. 하락 C 파동이 최소 이 지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할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지수 고점에서 12거래일 동안 12% 하락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폭락할 것만 같아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불안해할 것입니다. 제가 8번째 동영상 이 지점에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 계속 급락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파동 분석에서 가야 할 지점까지 시간이 단축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코스피 지수 기간 조정으로 가면은 5월에 1930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가격 조정으로 가면은 8월 달에 1750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은
5월 달까지 정상 각도로 1930까지 가야 하는데 급락해서 시간이 단축돼서 4월 달에 1930까지 도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이 엘리어트 파동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면은 심리적으로 계속 떨어질 것처럼 느껴지고요. 내 계좌의 잔고가 반토막에 또 반토막 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손절하기 쉬운데요.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주로 코스피 지수만 파동 분석해서 언급하는데요. 실제는 중요한 개별 종목들도 같이 분석하는데 시간상 코스피 지수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1300조로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7, 80%를 차지하고 약 900개의 상장 회사를 산술 평균에서 나타낸 지표입니다. 따라서 코스피 지수가 한 달 이상 하락 추세로 간다면은 개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 개별 종목 매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락장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락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종목 100개 중에서 상승하는 몇 개 종목 바라보고 매매하다가는 몇 년 안에 전 재산 다 날리고 거지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전략입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은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널뛰기 장세가 이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다우지수 아래 꼬리 달고 망치형 양봉으로 마감했고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고 거래량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월요일 미국 지수의 영향을 받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코스피 지수 2070을 종가 돌파하지 못한다면 추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해야 합니다. 실제 파동 분석상 다음 주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경우의 수는 3월 4일 코스피 지수 1960입니다. 1960에서 멈춤 현상이 나오고 7포인트 이상 상승한다면 코스피 지수 2200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매수에 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1960에서 멈춤 현상 없이 7포인트 이상 종가 하락한다면 개별 종목 매수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한 가지만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종가로 1900을 하향 돌파한다면 코스피 지수 가격 조정으로 1750까지 갈 가능성이 있으니 보유 종목 전부 매도하고 몇 달간 주식시장 떠나야 합니다. 실전 엘리어트 파동은 여기까지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자문업체
엘리어트 파동 연구소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 엘리어트를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은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